연대보증인데 제가 볼 때 저번부터 태평한 이유는 그냥 부인한테 욕 안 먹으려고 지금 속으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연대보증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채권자하고 보증계약을 할 때 특약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보증을 서는 분이 보증을 하면서 특약을 넣으면서 나는 내 친구 채무자가 지는 빚 중에서 500만 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하겠다라고 하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네. 따라서 물론 이제 보증을 하시니까 500만 원을 변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친구를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약만이 가능하지요. 네. 피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화할 방법을 수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아니 그래도 500만 원은 돈이 아니냐고요. 센 말이에요. 무슨 입장은 절대 아내 아닐 것 입장에서는,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특약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이 사적 자체 계약이라서 특약만이 가능하고요. 일단 보증 계약이 성립되면 그걸 피해를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청자 문의가 많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요. 사정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긴 했는데 사실 좀 믿음이 안 가는 친구라서 보증인을 이제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제 친구가 친언니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서약서 쓰기로 한 날 친언니가 바빠서 못 왔다면서 이제 주소랑 이름, 도장까지 다 가져왔으니까 전화로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전화로 이제 보증을 서겠다는 약속을 받고 돈을 꺼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전화로 이제 목소리도 녹음하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전화로 선 보증, 이제 목소리 녹음도 보증이 되는지, 이제 그리고 목소리로 한 보증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목소리 보증? 그게 제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목소리 보증은 무효입니다. 네. 역시. 자,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증인 보호법이라고 있는데요. 보증인 계약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에 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한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목소리 못하죠. 보증은 무효입니다. 네. 무효. 다음 질문하시죠. 그럼 지금이라도 뭐 친구랑 잘 얘기를 해봐서 언니를 직접 만나 이제 보증 계약서를 다시 꾸미는 게 좋을까요? 예, 물론 좋습니다. 보증 계약은 주 채권자, 채무자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작성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찾아가셔서 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이게 여의치 않으시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공정증서나 차용증 밑에 보증인의 서명 난이라도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참 보증이란 제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제도예요. 그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증을 피하는 방법. 예. 요거. 어떻게 하면 잘 거절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하고 예, 아주 진짜 이 소금 같은 예? 그런 정보입니다. 보증 거절 요렇게 해라. 회사에서 보증 서는 걸 금지하고 있어서 말이야. 보증 쓸 때요. 그 회사 재직증명서 같은 걸 원하는 경우가 많대요. 네. 우리 회사는 보증 쓰면 잘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KBS도 안 되죠. 네,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네네네. 안 된다 그래요. 안 돼요. 예. 두 번째, 아내가 제가 쓰는 방법인데 아내는 남편이 안 된다고 한다. 극구 반대한다. 이혼하자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더 부탁을 못 하는 거고. 세 번째요. 미안해,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바로 어제 보증을 섰다. 어제 보증 섰다는 사람한테 또 하라고 이게 모질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교무용만 아니면 연대보증 서줄게. 하긴 사교무용은 뒤끝이 안 좋잖아요. 막 이상한 사람들 와갖고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사교무용만 아니면 연대보증 서줄게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네 번째 좀 이해가 좀. 그러니까 네 가지 다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사금융만 아니면 딴 건 이제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러니까 은행권은 괜찮다는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은행도 무서울 텐데. 네. 예, 저렇게 거절하는 방법을 아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좋은 노하우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좀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예. 이 사금융만 아니면 연대보증 서줄게라는 말은 사실상 그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제1금융권,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또 얼마 전 정부에서 그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그 저축은행이나 뭐 카드사, 보험회사 이런 제2금융권에서도 신규 연대보증이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금융이 아니면 연대보증을 서준다는 말은 사실상 연대보증